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분석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 2026년도 기준으로. 뭐,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엔 데이터 분석할 때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뭐 분석가들이 분석만 하고 화면 개발자들은 화면만 개발하는 이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접점이 되는 포인트가 이 분석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분석 모델에 대한 이제 세세한 그런 내용들은 제 거 HK 코드 유튜브 채널 안에 뭐 분석,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실습 전에 준비 사항으로는 지금 제 자료를 이제 실습할 자료하고 강의 자료도 제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hkcode.co.kr에 접속을 하면은 요 자료 설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 공통이라고 하는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한번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hkcode.co.kr에 접속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자료 설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네,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 공통이라고 하는 걸 링크 열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 모델 서빙 얘를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할 이 강의 자료 플러스 실습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덩어리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요거 클릭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이나 이런 곳에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뭔가 바이러스 체크도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파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방금 다 끝났고 얘를 압축 풀기 해가지고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있었는데 얘 그냥 삭제하고 이제 여기다가 저장하고 이 분석 모델 서빙 안에 이 파일이 존재하면 일단 준비는 끝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PDF 파일이라고 하는 강의 자료 하나 하고 얘는 이제 학습 덩어리인데 나중에 그냥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실습 이제 강의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부터 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모델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학습 모델을 그냥 기계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이 그 나중에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지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분석 모델의 서비스화. 서비스라고 하면 뭐 화면에다가 내가 뭐 버튼 클릭 한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DF 파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데 저는 이제 이미 파일을 그 원본 파일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원본 파일로 진행을 그냥 일단 PDF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동일하게. 자, 일단 처음에 보면 분석 모델 서빙이 뭐야? 이렇게 진행할 거고 분석 모델 서빙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나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웹 개발 엔지니어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진행할 거는 분석 모델 서빙이 뭔지,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삼성에서 그 만들었던 모델 컨셉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아주 간략하게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빙 모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은 이제 분석 모델의 어떤 그 만드는 방법, 어떤 식으로 분석 모델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서비스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석가하고 이제 화면 개발자의 이제 역할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석 모델 서빙 개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나왔는데, 왜 필요하냐면은 뭐 당연히 뭐 뭔가 있으니까 나오긴 했겠죠. 조금 이거를 전체 화면. 일단 이게 조금 더 낫긴 하네요. 네. 일단 왜 필요하냐면은 분석가 화면 개발자 간의 업무 정의를 명확하겠다. 어, 분석가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화면 개발자는 이제 자바나 노드.js 이런 걸 가지고 화면 웹 개발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분석가 분들은 막 이런 편집 그 코드 개발하는 툴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리고 화면 개발자들은 화면은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화면은 만들었는데 이거 두 개가 연동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딱 이거예요. 그 조금 키워보면은 화면 개발자는 당연히 여기다가 뭐 내가 요번에는 30% 할인할 거야. 그리고 내가 프로모션도 있고 홀리데이도 뭐 어린이날 같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대휴일이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게 몇 개나 팔리지라고 해서 분석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결과가 뭐 1400개 팔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려고 하면은 분석 모델이 필요해요. 근데 분석 모델은 분석가가 만들긴 하지만 얘는 요 안에선 테스트가 되고 화면 개발자는 화면 개발자 안에서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거 서로를 연동을 시켜야 돼요. 서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거를 솔직히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이런 마크가 지금 현재 있죠. 이걸 잘 못하니까 분석가는 난 분석 모델 잘 만들었으니까 정확도도 높아. 네가 알아서 써. 어떻게? 그리고 화면 개발자는 화면은 만들었는데요. 근데 분석 모델이 없고 약간 이런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 이 서빙 모델을 만들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다가 여기서 포인트인 거고요. 저렇게 해서 이 예측 모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화면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연동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돼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맨 땅에서 어떤 좋은 분석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회사에는 뭔가 중요한 보석 같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를 잘 ETL이라고 해서 Extract Transform 잘 추출해서 내가 이제 예쁘게 만드는 거죠. 전처리를 이제 한 다음에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뭐 회사의 어떤 제품은 뭐 300원에 팔렸는데 실제 이때 10% 할인했다. 근데 600원 그 300개가 팔렸을 때는 10% 할인했고 600개 팔렸을 때는 한 30% 할인했다. 이런 정보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저장소에 회사마다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학습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분석가 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정확도 90%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학습 결과 덩어리를 파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면은 이 파일 저장된 거를 요 예측 모델 이게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할 서비스 모델이 된 분석 모델 서빙이 돼요. 그러면 얘가 화면이랑 이제 화면에서 30% 할인할 거고 어린이날인데 몇 개 팔려 물어보면은 이 예측 모델이 한 600개 팔릴 것 같아 라고 답변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게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분석 서비스화 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서비스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패스트 API로 분석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근데 화면 개발자 분들은 스프링 뭐 스프링 부트부터 스프링이라고 하는 자바 기반의 어떤 백엔드 기술을 활용해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노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백엔드로 화면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또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요 포인트하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약간 그걸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파트는 끝났어요. 네. 일단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분석 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저장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패스트 API를 써가지고. 패스트 API는 뭐 비동기 처리라고 해서 얘가 뭔가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에 대해서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요청대로 다 받고 다른 요청도 받고 이런 식으로 비동기 처리가 가능한 어떤 라이브 프레임워크예요. 그리고 요 서비스랑은 이제 요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면은 이제 정확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개념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 컨셉에서는 이 수요 예측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고 간단한 모델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 거예요. 분석을 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분석가분들이 분석할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보고 따라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컬럼 하나하나 우리가 보통 엑셀 파일 열어보면은 이걸 다 컬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리전 아이디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 프로덕트 그룹에 있는 값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분석 모델의 데이터에서 리전 아이디는 약간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 뭐 미국 법인, 영국 법인. 거기에서 프로덕트 그룹 TV의 어떤 제품군이 있는데 그 TV 안에도 뭐 LED TV도 있고 QLED TV도 있고 PDP TV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TV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아이템이 있냐면은 그 아이템은 우리가 집에 그 TV를 샀는데 UN42 LED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 실제 TV의 뒷면에 보면은 있는 어떤 모델 코드가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실적이에요. 과거의 어떤 판매량. 그래서 이어 위크 2017년 1주차에 결국은 연도 이걸 분리시키기만 한 거예요. 2017년 1주차에 QTY 얼마가 팔렸다, 뭐 100개가 팔렸다, 뭐 300개가 팔렸다. 과거에 실적들이 이제 회사 내에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홀리데이라고 하는 컬럼은 만약 2017년 1주차에 홀리데이가 있었다, 뭐 뉴 이어스 데이 같은 게 있으면은 1, 또 이 yes or no 이렇게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 실적이 주 단위로 있으면 그 1년이 52주 차거든요. 그러면은 1년치 어떤 실적이다라고 하면은 52개의 행이 존재하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H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홀리데이의 클러스터를 제가 이게 축약을 시킨 건데 엄청 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휴일은 1, 그다음에 작은 휴일,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날이라던가 어린이날도 뭐 약간 중규모일 수 있긴 하지만 뭐 프레지던트 데이 이런 것들은 이제 4,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미비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프로모션은 만약에 이 주차에 2017년 1주차에 프로모션을 내가 30% 했다. 그러면은 yes. 그 yes인 경우에 그 외에는 다 0이겠죠. 뭐 30%면 0.3, 70%면 0.7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는 일단 분석할 때는 과거의 실적 베이스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떤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42주차가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 많이 풀렸어. 그러니까 평균 대비 4배 정도 많이 팔렸어. 근데 만약에 내가 미래를 예측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요 TV가 200개 정도 지금 현재 뭐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과거에도 4배 팔렸으니까 이때도 한 800개 팔리겠지라는 컨셉이 실제 접근했던 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분석 모델 로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과 같은 그 내용으로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제가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모델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모델은 과거 경험에 의존을 한 어떤 설명력이 강한 로직이에요. 이걸 이제 제가 예전에 특정 법인에다가 이 모델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제가 막 그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고객이 실제로 이거 왜 틀렸어요? 이거 뭐가 안 맞는데요? 라고 하면은 뭔가 데이터도 뒤져보고 이거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이쪽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뭔가 분석 모델을 만드는 분석가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모델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모델 있다, 뭐 정확도 높다, 그걸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모델을 어딘가에 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요 디시전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제 미래, 과거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과거에 뭐 이렇게 있었고, 당장 다음 주에 몇 개 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물음표가 있죠. 근데 이 디시전 트리는 기존에 내가 그 기계한테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떤 프로모션 비율, 프로모션 여부, 뭐 어린이날 같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게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어 홀리데이도 없고 프로모션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당연히 없었으니까 안 했겠죠. 그거를 얘가 훈련시킨 데이터셋을 전부 다 20곡의 형태로 이렇게 다 가지치기를 만듭니다. 트리를 만들어요.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홀리데이가 없으니까 있으면은 31, 2, 3, 4 이런 주차고, 31, 32 이런 주차 없어요. No. 근데 홀리데이도 아니었고 프로모션도 없었던 주가 35랑 37,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35주차, 근데 프로모션은 얘는 있었던 거죠. 그러면 프로모션도 없고 홀리데이도 없었던 거는 35주차 하나인 거죠. 12개. 그러면 여기다가 예측을 12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왜 이렇게 안 팔렸어요? 딱 물어보면, 과거에 같은 현상이 있었던 시기에 12개 팔려서 10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혹시 뭔가 다른 뭔가 임팩트가 있었을까요? 제가 모르는, 또는 기계가 모르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같은 컨셉이 18개가 또 팔린 적이 있었다. 이거 두 개 평균 해가지고 15개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2로 나눠가지고. 네. 약간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 모델링을 할 때 요즘 뭐 XG 부스트나 뭐 여러 가지 모델들도 있지만, 걔도 이제 이런 트리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고, 얘는 엄청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어떤 설명력이 강한 로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임팩트가 왜 생겼는지도 서로 고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습 모델의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요. 내가 과거의 실적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한번 전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까 뭐 yes 또는 no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실제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는 뭐다? 디지털,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yes는 1, no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에서 내가 있던 과거 실적이 3년치인데 2년치는 한번 그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 1년치는 뭐 테스트 해보겠다. 그냥 2년치 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켰더니만 나머지 가지고 나 이미 정답도 알고 있는데 너 제대로 맞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재료를 손질을 해두는 전처리가 끝난다. 그러면 모델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근데 이제 실습을 가지고 한번 돌려볼 건데요. 뭐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분석 모델을 뭐 이거 하나씩 다 만든다가 아니라, 분석 모델을 만드는 뭐 통계적으로도 또는 기계한테 시키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이제 정규 수업 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거를 그냥 빨리 돌려보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실습 전에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구글 콜앱, 구글 계정은 꼭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구글 콜앱에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을 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델을요. 그리고 개발 뭐 구글 콜앱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한데 뭐 개발 환경을 동일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글에 있는 서버를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은 PC예요. 그리고 파이썬 설치가 필요가 없이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료 GPU, TPU. 테슬라 4 GPU를 쓸 수 있는 이게 한 200에서 300만 원 하는 그래픽 카드를 실제 뭐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쪽에 연계가 된다. 자, 한번 퀵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콜앱, 구글에서 콜앱을 검색하고, 네, 콜앱 검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콜앱을 선택을 한다. 제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계정을 다른 걸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이게 그 쓸데없는 계정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정을 뭘로 하냐면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콜앱 작성하고 구글 콜앱 들어가 보시면 오픈 콜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노트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내가 언어를 써야 되는데 뭔가 개발 환경이 짠 하고 바로 나왔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단계예요. 그리고 한번 여기에서 이제 새 노트북을 생성해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단축키들이 좀 있어요. 뭐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 AB, 컨트롤 MM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구글 드라이브 내 이 실제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동으로 생성되고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막 코드 된다 하고서 막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구글 드라이브 내에 나의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계속 뭐가 쌓이게 됩니다. 콜앱 노트북에 언타이틀드, 업타이틀드 하면서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까 켜둔 상태에서 일단 이름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뭐 그래도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 실습하고 여기다가 A는 3, B는 5, A 더하기 B 하고 실행 한번 시켜보면은 이 구글 콜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 연산된 시기라든가 또는 그 변수를 자동으로 출력을 하게 돼요. 되게 그 뭔가 임팩트가 있죠. 대신 뭐 이렇게 쓰진 않고 프라이스 1000, 뭐 디스카운트는 뭐 500 해서 프라이스 빼기 디스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유용하겠죠. 이게 가독성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파이썬 초기 때 배우게 되는 거고요. 변수를 아무렇게나 쓰지 말아라. 이걸 이제 나중에 변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거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방금 여기에다가 A는 3, B는 5, A 더하기 B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뭐 실행 버튼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 버튼 클릭하면은 얘가 실행을 하고 8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위에다가 이런 거 이제 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에다 셀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밑에다. 이거는 above. 이거는 below. 그래서 위에다 셀 추가할 때는 ESC 키 누르고 A 하면 위에 ESC 키 누르고 B 하면 밑에 셀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행시킬 때는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을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 또는 시프트 엔터 하면은 실행시키고 밑으로 시프트 한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거는 이 코드는 뭐 두 변수의 합이라고 해서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왜냐? 이 샵이 커멘트 주석이라고 해서 실제 그냥 어떤 그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M 플러스 M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트롤 MM 치면은 두 변수의 합 해가지고 어떤 내 코드를 조금 더 예쁘게 이제 구조화 시켜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주의사항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내가 만든 코드가 그냥 줄줄줄줄 비엔나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일단 퀵스타트가 끝나면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세요. 구글 드라이브. 일단 내용도 한번 보고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모델 서빙 특강 폴더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이 코랩 노트북스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자료를 여기다 복사를 해둘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하고 구글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 서빙 특강이라고 하는 폴더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 안에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계속 쌓여서 파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뉴 폴더에서 00 모델 서빙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저희가 진행할 요 파일 두 개를 전부 다, 뭐 세 개 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뭐 두 개만 있어도 솔직히 상관없긴 한데,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모델 서빙, 이게 머신러닝 모델, 기계한테 이제 시킨 모델하고 서비스 모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코드를 개발할 때는 여기다 우클릭해 가지고 여기 우클릭하면은 more 해서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게 또 뜨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실행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 만들 때 그 콜앱에서 들어가지 말고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위치에 그 코드가 생기고, 어떤 카테고리 밑에다가 이 주제에 맞는 코드만 집어넣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 모델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석 모델을 실행을 해볼 건데, 뭐 일단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 학습 모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컨셉이에요. 이거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얘는 네. 아까 여기에서 머신러닝 모델 학습 모델 들어가면은 뭐 간단한 모델을 생성해 보자. 하나씩 아까 배웠던 Shift 엔터 눌러가면서 그냥 한번 볼게요. 뭐 여기 보면은 그 실습 데이터는 이제 정답지는 판매량, 아까 이미 이야기했죠. 프로모션, 홀리데이, H 클러스터라고 하는 홀리데이 카테고리하고 할인 정보들이 있는 뭐 아이들이고,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캡처로 보여줬던 데이터셋이죠. 이런 이제 데이터셋들이 쭉 있어요. 근데 뭐 일단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이게 이 코드가 막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펜다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관련한 사이킨런 라이브러리, 그리고 데이터는 제가 이미 GitHub라고 하는 곳에다가 올려놓은 데이터셋, 이렇게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이 중에서 제가 데이터를 상위 12개만 찍어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셋아웃 데이터 변수를 찍으면은 이 데이터셋 전체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긴 그냥 그대로 헤드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헤드 상위 두 개의 행을 보니까 yes or no, 제가 보면 홀리데이 데이터는 잘 수집했는데 이게 문자로 돼 있어서 숫자로 바꾸지 않으면 얘는 아예
그 돌리질 못해요. 그래서 홀리데이 yes no나 프로모션 YN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작을 한 거죠. 데이터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 나는 정답지는 판매량이고 그 다음에 문제지는 프로모션, 그리고 아까 프로모션의 홀리데이하고 그 홀리데이 여부, 프로모션 여부, 이런 이제 피처 값을 선정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QTI가 1225개가 팔렸는데 이때는 실제 그 홀리데이도 있고 프로모션도 있고 20% 할인했으면은 1225개, 프로모션만 있을 경우에는 968개, 이런 걸 과거 실적으로 막 그 얘가 이제 문제지고 얘가 정답 1225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래에 이런 문제지만 던지면 미래의 판매량을 과거 기반으로 예측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뭐 데이터도 뭐 분리한다라고 해서 그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80% 20% 나눠 가지고 이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전체 갖고 있는 데이터는 105개인데 그 중에서 85개의 과거 주차 정보는 훈련, 그 다음 얘는 이제 테스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션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문제지랑 정답지를 집어넣으면 얘가 어떤 학습 덩어리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학습이 다 끝나면은 이미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거든요. DT 모델.fit, 피트니스에서 훈련하겠다.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의 문제지랑 훈련 데이터의 정답지를 다 집어넣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셋을 다 집어넣고 하면 여기에 학습 덩어리가 생겨요. 이 DT 모델을 활용해서 프리딕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미래의 홀리데이 카테고리가 소규모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얘가 예측을 350개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할인을 많이 하겠다 라고 하면 0.3% 프로모션도 있고 그 다음에 홀리데이도 있다 하면은 이제 1434개가 팔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학습 결과를 여기까지만 근데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시뮬레이션에서 아까 테스트 데이터 셋 가지고 뭐 정확도를 뭐 높여보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도 높으면 끝, 이게 이제 분석가가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DT 모델이라고 하는 요 학습 덩어리를 얘가 지금 현재 이걸 다 들고 있거든요. 파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여기에 있는 그 강의 자료에 요 학습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나중에 딥러닝 모델도 있고 학습 모델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나중에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학습하는데 뭐 근데 이제 웹에서 줄 때마다 우리가 학습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학습 덩어리, 학습의 어떤 결정체를 따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시키고 이 좌측에 요 서류 가방 요 모델을 클릭하면은 현재 폴더에 약간 얘가 현재 폴더에 아이고 얘 다 꺼버리고 필요 없는 건 얘가 얘 임시로 이 콜앱을 쓰는 동안만 잠깐 얘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꺼버리면은 얘는 다 사라져 날라가 버려요. 자, 근데 이 ML코어 덤프가 그 현재 폴더가 딱 이 개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고 얘를 다운로드, 이 3닷 버튼 클릭하고 다운로드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얘가 이제 학습 결과 저장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파트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트 1. 그래도 많이 하긴 했네요. 자, 근데 나중에 코드를 짤 때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는 건데
어, 아까 제가 간단한 분석 모델 정의서를 만들었었거든요. 이 컨셉으로. 특성 숫자 컬럼 추가, 특성 선정 및 데이터 분리, 모델 정의 및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아까 보면은 여기에도 특성 선정 및 데이터 분리, 그 다음에 이런 커멘트들이 마크다운이라고 하죠. 이 마크다운을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고객하고 이야기할 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신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산출물, 내 분석 모델에 대해서 그냥 코드만 놔두고 끝나지 않거든요. 이 분석 모델 정의서에 요 마크 그 단원 카테고리하고 코드가 싱크가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에다가 막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코드에는 명확하게 요 카테고리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거 다 안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쓸데없는 코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제가 좀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써놓긴 했는데, 이런 애들도 다 없어야지만 나중에 코드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기반 모델 서빙은 한 3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패스트 API 기반 모델 서빙,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메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고 결국 외부 웹이랑 내가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게 컨셉인 거고, 이미 제가 띄워놓긴 했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 모델을 지금 현재 돌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이미 화면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제가 만든 화면 들어가 보면은 이 분석 안에다가 홀리데이 클러스터, 대규모 홀리데이가 있고, 난 50% 할인할 거고 프로모션도 할 거고 홀리데이도 있을 거다 하고 분석하기 버튼을 이제 딱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제 바로 예측값을 1434라고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얘는 프로모션도 안 할 거고 프로모션 안 할 홀리데이도 없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분석하기 버튼 누르면 350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면은 여기 이미 로그도 다 남겨져 있어요. 화면에서 뭐 이 IP로 저한테 보낸 게 프로모션에 대해서 11 값, 그 막판에 한 게 이거였죠. 000 값 넣었을 때는 실제 어떻게 이제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로그도 남겨놨습니다. 뭐 일단 얘는 다시 서비스를 모두 이제 삭제해 줄 거고요. 어, 이제 요런 이제 서비스 모델 만드는 게 오늘의 키이고, 이거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글 계정을 미리 이미 획득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앵그락이라고 하는 키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구글 콜앱은 내가 결국 우리가 구글에 있는 PC를 접속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웹사이트 딱 우리가 웹을 만들면은 요 웹이 요 콜앱의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콜앱의 주소를 얘네들이 공개를 하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뭔가 우회를 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소를 임시 공개하는 URL을 따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앵그락 서비스가 그걸 해주는 아이예요. 만약에 내가 좋은 PC가 있다 그러면 그냥 로컬 내 노트북에서 돌리면은 앵그락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다 파이썬 환경을 다 설치를 해야겠죠. 하지만 콜앱에서 개발할 때는 요 앵그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두면은 훨씬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글에서 앵그락 검색해서 뭐 이것저것 그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는데 추가 인증, 뭐 멀티팩터 인증하는 거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거는 꼭 스킵. 그 다음에 Your OS 토큰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저의 토큰 키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를 따로 보관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앵그락 한번 들어가서 앵그락 들어가면 앵그락 이거 처음에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 이미 로그인이 다 되어 있고, 로그인 되면 여기 Your Auth 토큰 키를 여기에서 눈에 보이게 해도 돼요. 카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따로 보관을 해 두셔야 돼요. 뭐 노션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파일하고 같은 위치에 요 학습 모델 결과를 아까 저장했었잖아요. 걔를 같이 놔둘 겁니다. 같은 공간에 하면 뭐 된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또 배우겠지만, 뭐 오늘 뭐 모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모델을 실행만 시켜 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각각의 모델 결과를 실제 오늘 서비스하는 파일하고 같이 놔둬야 된다. 뭐 LLM 모델이라고 하는 챗봇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한 컨셉입니다. 자, 일단 분석 모델 서빙 실습 따라하기에서는 요 두 번째 파일 모델 서빙이라고 하는 거 열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또 열어볼게요. 뭐 기존 건 이제 꺼주셔도 되고, 네, 분석 모델 서빙 얘를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좌측에 요 폴더라고 하는 아까 간단한 이제 세션 그 콜앱에서 잠시 사용할 수 있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 저장 공간 거기에다가 그 이거 전에 저장해놨던 mlcore.dump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거예요. 이거 전에 그거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실행시키면은 끝이기는 해요. 뭐 실행만 시킨다라고 하면 대신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뭐 솔직히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네. 뭐 실행시키려고 배우는 건 아니니까. 자, mlcore.dump라고 하는 파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받은 파일 분석모델 서빙 이거 그냥 놔두셔도 되고, 이 mlcore.dump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게 서빙 모델 서비스하는 게 컨셉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서빙만 가지고 또 제가 아마 하루 종일 뭐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아니라 그냥 수업 한 세션에 거의 8시간 풀로 해도 어, 요 실행 파일 돌리는 것도 아마 빡셀 거예요. 결국은 여기 있는 걸 직접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을 다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빈칸 채우기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놔두는 게 먼저 사전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자, 처음에는 라이브러리를 좀 추가를 할 거예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임포트라고 하는 걸로 내가 이걸 한 땀 한 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이미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쓰는 때 이렇게 import 유비콘, 그 다음에 뭐 from fast API, 아까 제가 fast API로 서비스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임포트만 하면은 이미 널리 표준화되고 잘 알려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ast API. 나중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뭐 서비스 모델을 분석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나요? 그러면 먼저 패스트 API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패스트 API가 그래도 뭐 플라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비동기 처리로 빠른 성능을 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 API 문서, 스웨거 문서를 이따가 보여줄 건데 이런 걸 다 지원을 하고요. 비동기 처리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요 분석 모델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분석 모델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이 프로세스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일단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콜백으로 너한테 알려줄게. 그러면서 다른 사용자 요청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서비스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같은 화면에서 내가
요청을 보내면 얘네들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청도 계속 받아준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고요. 유비콘이라고 하는 건 패스트 API의 어떤 앱, 패스트 API로 실행한 앱을 내가 외부로 이제 그 오픈을 하기 위한 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코드 보면은 PIP가 Python Install Package의 약자거든요. Install Package. 어떤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유비콘하고 패스트 API.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져다가 쓰는 거죠. 뭐 유비콘, 그 다음에 프롬 패스트 API에서는 패스트 API라고 하는 앱을, 그 다음에 임포트 잠 라이브러리는 아까 그냥 실행만 시켜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모델에서 이 잠 라이브러리로 그 모델을 저장을 했습니다. 불러올 때도 얘를 가지고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펜다스하고 넘파이는, 펜다스는 이제 행과 열이 있는 우리가 엑셀과 같은 데이터의 그 조작, 뭐 불러오기, 수집, 저장 이런 컨셉이고, 넘파이는 이제 수연산 이쪽에 강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from 파이넌트 임포트 베이스 모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화면하고 인터페이스 할 때 서로 어떤 표준화된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얘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는데 왜 굳이 라이브러리를 먼저 선언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어떤 코드를 딱 봤을 때 맨 위에다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 선언을 해야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선언하면은 누군가가 내 작업물을 봤을 때 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는지를 한 번에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여기다가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즈라고 하는 거는 저와 다른,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저쪽 뭐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금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웹은 저기 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로 이 서버와 서버 간의 데이터가 일방적으로 그냥 오픈을 해주진 않아요. 이거를 허용하겠다. 이거 없으면은 서로 연동이 안 됩니다. 화면 쪽하고.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여기에서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거는 한번 실습 코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라이브러리 설치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고, 네, 설치는 그냥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설명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선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까지 선언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 외부 접근 허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자료를 보고서 진행을 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외부 접근 허용. 이거에 그 나중에 이제 문서하고 코드를 서로 이렇게 싱크를 맞추려면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문서에서는 내용을 보고 코드에서는 개발만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애플리케이션 외부 접근 허용은 패스트 API라고 하는 앱을 이제 실행을 시켰어요. 이 실행 그 타이틀은 ML API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리진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그냥 모든 것,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뭘 바꿀 것도 없다라고 보면 되기는 해요. 근데 내가 만든 요 앱에서 그 ML API라고 하는 앱에서 내가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내 코드와 웹이 서로 중간에 끼워져 있는 앱이라고,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드 미들웨어를 넣었는데 모든 오리진, 저쪽에 있는 모든 출처를 전부 다 허용하겠다. 아까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크레덴셜, 그쪽에서 인증서가 굳이 오지 않아도 나는 그 오케이 해줄게. 그 다음에 allow method, get, post, put, delete. 이게 이제 get post는 저랑 같이 좀 확인을 해볼 거고, 결국은 이제 웹과 분석 서버가 서로 간에 어떤 수신호, 어떤 메소드 같은 게 있거든요. 서로 간에 어떤 이 get 명령어로 너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그냥 제가 다 선언했습니다. 모든 걸 다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allow header, 모든 헤더의 출처도 그냥 다 받아줄게.
이거죠. 이 코즈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 웹브라우저의 보안 정책으로 실제 이 코드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모든 코드를 다 배우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코드 다 개발했는데 그 화면에서 아무리 입력을 해도 얘가 못 받아줘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 이건 제가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냥 내가 내 PC 혼자 안에서 웹도 만들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왜 현장에 가면은 못 받지? 해서 한번 헉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결과를 불러오는 이제 스텝인데요. 네. 학습 결과 불러오기. 로디드 모델. 그 잠 라이브러리에서 아까 전에 세이브, 덤프로 저장한 게 아니라 이제 로드 할 건데 아까 mlcore.dump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요 변수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H 클러스터는 4, 나는 50% 할인할 거고 프로모션, 그 다음 홀리데이를 다 넣었을 때 이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게 대괄호가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에다가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 한 개의 행이 돼요. 이거 가지고 한번 로디드 모델, 이 학습 덩어리에다가 프리딕트를 걸어주는 거죠. 한번 코드에서 돌려보면은 뭐 당연히 지금 현재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 감은 좀 떨어지겠지만 로디드 모델 하면은 아까 뭐 제가 디시전 트리 모델을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습 결과 안에 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원래 요 그 스무고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아까 제가 해석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했던 이유가 실제 그 이 학습 결과가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다 예측 값들이거든요. 만약에 2620이라고 예측이 됐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왜 2620이라고 예측됐나요? 그러면은 이 20곡에만 타서 이 조건일 때 2620이었잖아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 뭐 이런 파트 때 실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샘플로 그냥 잠깐 여기다가 넣어둔 거고요. 일단 로디드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컨트롤 슬러시 누르면은 주석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여기다가 전체 선택 컨트롤 슬러시 하면 주석이 생겼다가 다시 컨트롤 슬러시 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 클러스터 하고 이거 딱 실행시켜 보면은 결과 나오죠. 1400. 여기다가도 뭐 0, 0 설정하면은 또 작게 예측되겠죠. 337. 하나도 안 했으니까. 자, 일단 정상적으로 모델이 학습 덩어리, 학습한 결과가 실제 불러와진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학습 모델하고 지금 현재 이 프리딕트 예측 모델을 분리시킨 거예요. 솔직히 아까 학습 모델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딥러닝 모델 돌리면은 딥러닝 모델은 나중에 뭐 1000번, 2000번 뭐 반복 학습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건 학습하는 데에만 시간이 뭐, 뭐 분 단위로 걸릴 수도 있고 뭐 시간 단위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화면에서 요청했는데 학습을 그때 또 시작한다?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학습 모델하고 서비스 모델은 분리돼야 된다. 단 학습 결과는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이 포인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걸 모르고 일반적으로 회사에 있는 분들도 그 꽤 많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음. 아까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는 분석이 이제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쓱 실행만 시켜본 거고, 음,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이거는 여기선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정의서라고 하는 이런 게 생기게 돼요. 화면 개발자하고 이 문서만 있으면은 서로 이제 같이 그 현장에 없어도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할 때는 화면 개발자랑 저랑 통화만 한 2번 하고 두세 번 정도 했죠. 그리고 나서 개발 완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문서로만 서로 주고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인터페이스, 서로 연동할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고, 일단 저는 데이터를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정의해 놨어요. 아까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불러왔었는데, 베이스 모델 그를 활용해서 in H 클러스터랑 나는 요 네 개를 화면으로부터 받을 거야. 근데 여기서 int, 플롯, int. 얘는 정수, 실수, 정수, 정수. 프로모션은 비율이 이제 그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결국은 화면하고 내가 너네가 화면에서 버튼 클릭하면 이 네 개를 나한테 요 형태로 싸줘야 돼. 이 컨셉이. 근데 이거를 실, 그냥 중간중간에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분석 모델 만들기 전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나는 인바운드는 우리 분석 모델에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는 요 네 개이고 실제 각각의 이런 설명들이 있고 타입은 이렇게 해줘. 무조건 필수로 다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가 아웃바운드로 키를 프리딕션으로 판매량, 어떤 예측 결과를 던져줄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타입은 제이슨,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중괄호의 키 밸류 형태로 나한테 던져줘. 그리고 우리의 그 서비스 방식은 포스트로 서비스를 할 거고, 포스트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만들 때 이야기를 더 해줄게요. 아까 뭐 메소드에서 포스트, get, 뭐 put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의 하나예요. 그다음 우리 서비스의 URL 주소, 이 IP 주소의 포트 번호, 이건 이제 PC의 서버의 고유 그 주소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의 주소가 있듯이. 그리고 그 안에 뭐 아파트의 107동이다 이것처럼 9999번으로 들어오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서비스의 이름이 프리딕트 베이스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화면 개발자는 이거 보고 화면 개발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줄 거냐면은 똑같이 제이슨 형태로 프리딕션을 키로 예측 값을 던져줄게. 이거를 서로 정의하면은 같이 그냥 서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개발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거를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이건 클래스로 만약에 이제 내가 더 필요한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더 추가시키거나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또 들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이 인터페이스 정의서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화면 개발자하고 분석 서버 개발자가 서로 서비스는 뭐고 어떤 메소드 형태로, 그래서 어떤 게 인바운드로 들어올 거고 아웃바운드로 뭘 줄게.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은 분석 서버 만들면 되고, 이거 문서 가지고 화면 개발자는 화면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걸 보통 엔드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엔드포인트. 화면이 요 엔드포인트를 콜해라.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어, 여기는 클러스터 할인, 프로모션 여부, 홀리데이 여부에 대한 예측 결과를 반환하는 어떤 서비스인 거고요. 여기에서 좀 보면은 요 앱, 아까 앱이라고 하는 거를 패스트 API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포스트, 앱.post라고 해서 이 어노테이션 골뱅이를 치면은 서비스와 스테이터스 코드 200. 만약에 정상적인 신호를 내가 받으면은 요 프리딕트 베이스라고 웹에서 호출했을 때 이 함수를 실행시킬게. 그냥 분석 버튼 클릭하면은 얘가 실행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데이터셋, 아까 제가 클래스로 베이스 모델 네 가지 했잖아요. X가 전부 다 출력이 된 다음에 그거를 아까 그 네 가지로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행가열이 있는 한 가지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프리딕트 건 다음에 로디드 모델 이미 들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프리딕션을 키로 요 예측 결과를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웹하고 그 분석 서버가 예측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아직 바디라고 하는 게 어떤 컨셉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게 get을 보면은 내가 호출할 때 URL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되게 보안에 취약해요. 예전에 어디 학교에 학번만 여기다 학교 URL 주소에 학번만 집어넣으면 뭐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막 다 오픈되듯이, 그게 아니라 얘는 바디라고 하는 곳에다가 꽁꽁 감싸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던져주는 거죠. 그걸 이제 포스트 방식이라고 하고, 노출이 되지 않아서 보안에 유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얘를 실행해 볼게요. 이걸 한 번씩 다 이게 해보면 더 좋은데, 아무튼 지금은 이 컨셉만 이해하면은 실제 이제 모델 서빙하는 시간이 뭐 일주일 하루 8시간 할 수도 있고 16시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 번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이제 실습 문제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다른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예시로 이제 시켜보려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엔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엔드 포인트는 이미 이제 서비스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만든 이 분석 서버의 상태 확인요. 얘가 살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분석가는 일단 만들어 뒀고 그냥 여행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웹 쪽에서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게 응답을 안 하는 건지, 그냥 이 분석 서버가 이 사람이 여행 가서 지금 현재 돌질 않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확인요. 나 살아 있어. 약간 이거예요. 이때 그냥 app.get하고 여기다가 뭐 던질 자료가 없으니까 get 방식으로 그냥 URL에다 던지는 거고, 그냥 www.google.com 이렇게 이제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지 온라인 하면은 이게 뜨면은 서버가 일단 실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안 뜨면 내가 지금 화면 개발자가 실수한 게 아니라 분석가가 여행 가는 도중에 얘가 서버가 뻗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오기는 했네요. 네. 이거 한번 실행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분석 서버가 실행이 되고, 이제 패스트 API로 만든 분석 서버를 실행시킬 건데, 원래 일반적인 서버에서 실행할 때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메인 함수 무조건 이 프로그램 실행되면 호출되는 건데, 내가 이 앱을 실행시킬 거고 나는 9999번 서비스 포트 번호로 실행시킬래 하면 끝나요. 하지만 콜앱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주소를 모른다. 그러니까 공개 주소가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건 이제 거기에서 그 서비스에서 이렇게 하면 공개 주소를 오픈해 줄게,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앵그락이라고 하는 거에 set auth 토큰은 아까 할당받은 토큰 키, 그리고 앵그락 터널로 9999번으로 공용 URL을 보내줘,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혹시라도 이게 또 다른 쪽에서 실행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다른 계정의 앵그락 키로 네, 해볼게요. 이거 얘도 앵그락. 간혹 요 앵그락이 카드를 일단 빌링에다가 적용을 시켜야지만 얘가 작동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요 스토큰에 이거는 제가 다른 계정에 왜냐면은 만약에 필요한 앵그락 서비스 여러 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글 계정 다른 거 하나 만들어서 또 토큰 하나 놔두면은 여러 개를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패키지 설치, 그리고 라이브러리 설치. 이거는 솔직히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는 위에서 한 번에 선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만 앵그락은 서비스가 현장에선 얘가 사라지거든요. 실제 코드에는 없으니까 여기 대신 제가 다른 키로
37 FTKV 이게 제가 다른 키로 가져갈게요. 왠지 요 그리고 나중에 요 앵그라 키가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무료 버전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예 구글 로그인도 다시 해야 되네요. 카피. 여기 밑에 보면은 리셋 오스 토큰 하면 새롭게 기존 거 폐기하고 새로 할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understand 오스 리셋 카피 하고 컨트롤 V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얘가 공용 URL 주소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거 그냥 한번 카피해서 띄워 보면은 얘가 이제 아무런 서비스도 하지 않고 비짓 사이트 방문하겠다 하면은 메시지 온라인이 딱 떠요. 여기 얘 지금 현재 분석 서버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분석 모델 돌아가면은 얘가 지금 현재 요 IP로부터 요 205K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강의 내용이 이거였으니까. 뭐 앵그락 활용해서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대로 한번 서비스가 동작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미 제가 그냥 아까 살아있는지는 확인을 했는데 실제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요 URL 주소 슬러시 닥스라고 하면은 스웨거라고 하는 문서가 빵 하고 떠요. 한번 볼게요. 끄고 약간 요 주소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슬러시 닥스 이것만 추가된 거야. 여기에 슬러시 닥스 눌러보면은 이제 좀 뭐 ML API라고 하는 요 서버에 접속이 된 거고 이렇게 접속만 해도 아마 뭐가 이렇게 또 떴을 거예요. 200이 닥스라고 누군가 접속했다. 이것도 결국은 이상한 외부에서 공격자가 막 들어오는 것도 이 로그를 보고서 나중에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 서버에 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약간 IP 추적도 할 수 있고 이게 IP도 다 나오면 IP로 나중에 주소도 실제 검색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뭐 어디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다시 네. 일단 여기에서 뭘 눌러주시냐면은 포스트 아까 제가 만든 포스트 방식의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루트에 여기 포스트 눌러보면은 try it out 시도해봐라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 try it out의 이 부분을 편집해주면 돼요. 이 edit value schema 여기다가 만약에 in h 클러스터가 뭐 1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그냥 execute 하면은 1000이 왔을 때 즉 리스폰스가 이렇게 온 거예요. 337이랑. 자, 요 분석 서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거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렇죠? 아까 200으로 1000을 받은 거죠. 아까 나중에 프린트를 예측 결과도 프린트를 찍으면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 제가 만약에 4 편집해 볼게요. 4 1 뭐 50% 할인하고 홀리데이도 있고 대규모 휴일이 1이었으니까 익스큐트 하면 많이 팔리겠죠. 1434.6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 분석 서비스를 끄지 않는 한은 얘는 지금 이제 계속 켜 있잖아요. 서비스라고 하는 게 결국 개념이 뭐냐면은 서비스는 그냥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대신 이제 이거를 콜앱에서 내가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거를 구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포인트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그 컨셉을 잡고 이게 이제 나오면은
이 공용 URL 주소를 나중에 화면에서 개발하면은 요 공용 URL 주소만 있으면 돼요. 제가 이미 이제 이건 제가 화면을 개발하는 이제 화면 개발 도구인데 커서라고 하는 여기에 제가 분석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코드가 있고 여기에 포스트로 요 주소에 해당하는 거에 서비스 슬러시 프리딕트 베이스 아까 서비스 프리딕트 베이스로 오픈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포스트에 프리딕트 베이스로 만든 거니까 요 PC의 IP 주소 슬러시 프리딕트 베이스 화면 개발자는 화면 정의서에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화면 그러면 업데이트 끝났고 화면을 다시 실행시키면은 노드 서버.js 이거 이제 화면 프로그램이라고 보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화면에서 분석 클릭하면은 홀리데이 클러스터 1 뭐 1 분석하기 누르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일단 이제 서버에서 그러니까 분석 관련한 내용은 메뉴가 일단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메뉴는 일단 다시 제거를 해주고 분석 관련해서 분석 메뉴가 얘만 살짝 하면은 이제 분석 메뉴가 없는 상태로 이제 index.js를 퍼블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면은 제가 잠시 테스트로 HK 코드에다가 그걸 넣어놨었거든요. 분석 메뉴를. 네, 현재 사라진 거 확인했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서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실제 뭐 화면이 아니더라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내용 편집해서 테스트해보고 예, 실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뭐 지금 이제 실습 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화면 연동 제가 이제 모델 분석 입장에선 다 끝난 거예요. 서비스 서버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면 개발자가 프론트 화면 이런 거 구성하고 백엔드에서 분석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는 거를 분석 모델 정의서만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하면은 끝난다. 그리고 이제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 버전 같은 거 맞춰주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 진행할 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델을 저장해서 이제 썼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원래 이제 할 이야기들이 원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셉에서 기억할 포인트는 학습 모델하고 예측 모델이 분리가 된다. 이 예측 모델이 분석 모델 서빙으로 되는 거죠. 학습 결과를 여기다 넘겨가지고 그거를까지 안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석 무슨 학원 다니면 뭐 분석만 하고 그래서 화면이랑 뭐 해봤어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래서 결국 화면 개발자하고 어떤 식으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이걸 진짜로 개발까지 해보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